발명가 특허 제2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허, 신령신안, 상표, 의장, 이와 같은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허는 영어로 패턴트라고 합니다. 패턴트. 가끔가다 페이턴트 이런 사람도 있는데 패턴트. 스페셜 퍼미션, 특별하게 허가를 했다. 특허. 한데 이 패턴트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신안, 작은 발명이죠.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모델, 이용 가능한 모델, 실용신안, 작은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 상표는 트레이드 마크, 보통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브랜드 이와 같은 단어도 쓰게 되겠습니다. 트레이드 마크, 브랜드. 미국 특허청에서는 USPTO인데 약자로 트레이드 마크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의장 이게 제일 아마 힘든 단어일 같은데 이 한자가 많아가지고 이 의장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그러면 뭐죠? 약간 모양이죠. 모양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설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사각형, 직사각형보다는 이걸 깎아서 이와 같이 이 모서리 부분을 깎아서 이와 같이 만들죠. 이와 같은 게 이제 디자인이죠. 디자인. 애플이 삼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요구한 게 이 모서리 부분의 이 라운드 타입이었죠. 이와 같은 설계, 디자인, 이 4가지가 이 산업재산권에 속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패턴트, 특허에 대한 이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하여 그 사람, 즉 발명을 한 사람, 발명품을 발명한 그 사람 또는 승계자, 딴 사람이 이와 같이 이 발명품을 양도하는 경우에 승계자가 있죠.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입니다. 특허는 공업적인 발명품에 대해서 그 발명품을 발명한 사람이나 승계자에게 독점 배타권이죠. 독점할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가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게 이 특허죠. 중요한 게 이 존속기간입니다. 여러분이 특허청에 신청을 해서 이 특허를 받게 되면 20년 동안 언제부터 내가 특허청에 출원하는 특허 명세서를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원하는 날짜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를 받고 20년이 아니고 출원하는 날짜로부터 20년 동안 특허 권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미국 특허청에 가서 미국 특허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와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신문이나 있는데 기사를 보면 패턴트 펜딩 중이다. 이거는 특허를 받은 게 아니고 지금 특허를 출원해서 심사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펜딩 중이다. 이걸 우리가 달리 이와 같이도 씁니다. patent applied for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원한 이와 같은 특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가다 이제 어떤 가게 보면 간판에 적어 놨죠. 가게 간판에 자세히 여러분이 보면 특허 번호가 아니고 특허
일반적으로 이 특허를 받으면 특허 번호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0-로 뭐 이와 같이 나가는데 특허 번호 해서 여기에 뭐 10- 얼마 뭐 이와 같이 적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간판에 자 특허 여기 뭐가 있냐면 출원 번호가 있어요. 출원 번호 제출한 번호죠. 여러분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 특허청에 이와 같이 특허 명세서를 여러분이 출원하게 되면 제출하게 되면 이와 같이 번호가 주어집니다. 특허 출원 번호. 자, 근데 제가 이 버스를 타고 이 사상에 가다 보니까 이 해장국 집인데 여기 보니까 뭐 무슨 뭐 해장국 해서 특허 출원 번호 해가 막 적어 놓은 게 있어요. 특허 출원 번호. 자, 이와 같이 하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죠. 자, 내가 먹는 이와 같은 음식물이 특허를 받았다. 뭐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손님이 많이 몰리는데 자세히 보면 뭐죠? 특허를 받은 게 아니고 특허청에 특허를 받기 위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번호입니다. 자, 이거는 아주 얄팍한 이 장사술입니다. 특허를 받은 게 아니고 특허청에 제출한 상태에 있는 거죠. 특허청에 이와 같이 출원한다고 다 특허를 받는 게 아니죠. 근데 이와 같이 장사술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걸 적어서 마치 손님들이 특허를 받은 줄 알고 많이 몰려드는데 이와 같은 것은 조금 양심적인 장사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허를 받아야 특허번호 뭐 적죠. 특허 출원한 다음에 그러면 자 나중에 심사를 받아서 이게 특허를 받은 건지 아니면 거절된 건지 뭐 이와 같은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해서 이 특허는 공업적인 발명품에 대해서 그 발명한 사람이 독소만을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이다 하는 게 이 특허입니다. 자, 다음에 이 실용신안입니다. 유틸리티 모델. 실용신안은 뭐냐면 물품의 모양이나 구조, 이와 같은 따위를 개량하여 조금 좀 변화를 시키는 거죠. 좀 진보적인 방향으로 개량하여 실용상,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고안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뭐냐면 특허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발명이다. 특허에 비해서는 기술적인 수준이 조금 낮은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이 기술의 이 생명,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기술. 자, 현대와 같은 이와 같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 사이에서는 뭐 1년, 2년 지나면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빨리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기 때문에 사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한 2, 3년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내가 제출한 이와 같은 발명이 아주 좋은 기술이어도 더 이상 뭐 쓸모가 없는 거죠. 죽은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발명의 사이클이 좀 짧다고 생각되면 빨리 내가 실용신안으로 제출해서 권리를 갖는 게 중요하죠. 권리를 갖고 있어야만 타인이 이와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뭐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제출하면 여러분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해서 실용신안은 발명에 비해서는 기술적 수준이 좀 낮은 것, 특허에 비해서 작은 발명이다. 그 다음에 뭐 기술 사이클이 기술 생명이 짧은 이와 같은 기술, 이와 같은 거는 빨리 내가 권리를 갖기 위해서 실용신안, 유틸리티 모델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 특허청에서 실용신안은 심사를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식 심사. 실용신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이 방식, 뭐 서류 같은 걸 제출하는데 거기에 맞게만 제출하게 되면 실형신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면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심사위에서 권리를 정해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실용신안의 대상은 고안입니다. 아이디어, 플랜입니다. 이것도 플랜.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러분이 됩니다. 실용신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완제품, 여러분이 만든 제품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짜서 여러분이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고안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새로운 방법이나 물건을 연구해서 생각해낸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신안 같으면 뭐 이런 게 되겠죠. 여러분들 보면 이 모자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모자. 자, 모자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모자. 자, 이 모자를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 뒤에, 뒤편에 어떻게 돼요? 구멍이 뚫린 모자가 있죠? 이 구멍이 뚫린. 자, 이와 같은 것은, 왜 이 구멍이 있냐 하면, 특히 여성들 같으면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여성들 같으면 머리가 길면, 자, 모자를 쓰면 이 머리를 처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해서, 자, 머리를 따가지고 이 구멍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 밖으로 내면 좀 편리하죠. 모양도 이쁘고요. 자, 해서 이 모자에다가 이와 같이 구멍을 뚫은 거, 그 다음에 이 구멍 옆에 이거 모자의 사이즈를 좀 가변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요와 같은 약간 늘리고 하는 이 고무줄 같은 게 있죠. 자,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 발명인데 조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고도한 첨단 기술이 아니다고 좀 생각이 되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발명, 실용신안으로 여러분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발명이란 건 뭐죠?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하죠. 고도한 거죠. Advanced Technology. 근데 이 모자, 기존에 있는 모자의 구멍을 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조금 고도하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발명으로 여러분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실용신안. 여러분 주위에 보면 뭐 이와 같은 거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됩니다. 물병 같은 거 있죠, 물병. 자, 여러분이 이거 생수 먹을 때 보면 물병이 처음에는 뭐 이와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직사각형 형태로 이와 같이 원통같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물병이 있는데 최근에 물병 보면 자 이와 같은 물병이 많죠. 가운데가 좀 들어가고 자 잡기 쉽고 자 여기가 좀 오목하게 파인 이와 같은 물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병에 뭘 넣습니까? 약간 호물 넣죠. 호물을 두어서 미끄러워서 이게 손에서 놓칠 수가 있는 걸 방지하는 자, 이와 같은 효과가 있고, 자, 이와 같이 각으로 된 이 물병인 경우에 여러분이 자, 이 뚜껑을 열고 자, 부으려고 하면, 자, 이걸 눌리면 이게 물이 저절로 막 나옵니다. 쏟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잡기도 좋고, 자, 요 같은 것도 여러분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자, 요 같은 것은 좀 고도하다고 누가 판단을 합니까? 발명자, 추론하는 사람이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내가 이게 아주 첨단 기술이다고 생각이 되면 뭐 특허를 제출하면 되지만, 자,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뭐 이와 같은 건 뭐 그렇게 뭐 첨단 기술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자, 요 같은 거는 우리가 소발명이라 해서 실용신안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특허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판단해서 추론자가 판단해서 특허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표입니다. 상표는 이 트레이드 마크.
브랜드죠. 이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게끔 식별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품에 첨부하는 문자 혹은 이 심볼과 문자 뭐 이와 같은 게 되겠습니다.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서 첨부하는 문자나 심볼, 식별력 있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상표. 자, 이 상표를 우리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수요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죠. 내가 자 여기 홍콩 반점이 있다. 홍콩 반점 그러면 거기에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한다. 해서 우리가 그 홍콩 반점을 우리가 찾아갔죠. 아니면 뭐 삼성이나 LG 가전제품 좋죠. 삼성, LG 보면 어떻게 돼요? 수요자는 이 상품은 삼성과 LG에서 만든 거구나. 제품의 품질이 아주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뭐죠? 상표의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신용이죠. 삼성, LG에만 신용이 있죠. 그래서 이 상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표.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회사에 취업하고 또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부터 상표를 하나 만들어서 특허청에 등록을 시켜 놓는 게 중요합니다. 상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숙제를 좀 내주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이제 회사 CEO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표를 내가 만들 것인지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만일 여러분이 그때 가서 말이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상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손해배상 청구, 뭐 상표 침해 소송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큰 문제죠.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상표를 어떻게 추론하는지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특허청의 이 상표입니다. 특허청의 문자, 특허청이죠. 이게 곧 익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해서 약자가 K, I, Property P, Office O. 해서 키퍼그만 이 특허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심볼 이게 뭐와 같이 생겼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특허청에서 이게 해시계입니다. 이 해시계, 이 전체 모양이 이 해시계, 둥글게 된 이 해시계고, 자,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이 시침인데 아주 강렬한 이제 인상이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자, 이게 뭐죠? 자, 이 강력한 역동적인 이 강한 붓터치입니다. 이 강한 붓터치. 자, 여기 보면 자, 강한 붓터치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선도해 나갈 특허청의 역동적이고 힘찬 움직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역동적이고 힘찬 움직임을 이와 같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해시계와 이 빨간색의 이 시침의 시각적인 비주얼 이미지는 신뢰성과 방향성에 입각한 정확한 목표의 추구를 통해 고객 만족의 특허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게 둥글리에 대해서 자, 여기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죠. 열려 있죠.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거.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사고를 견제하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반영을 통해 열린 특허 행정을 구현해 가겠다는 이 특허청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특허청에서 이와 같은 상표를 만든 것과 같이 자, 이 일을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라대학교의 상표가 되겠습니다. 신라대학교. 자, 신라대학교 1998년, 2002년 정도, 200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6년 전까지는 신라대학의 상표가 이거였습니다. 신라대학교, 이거. 저는 이 상표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자, 신라대학의 이 컬러가 지금 이와 같이 황금색과 이와 같이 블루 계통이죠. 거기에 영어로 신라, 한문으로 이 대학. 자, 요 같은 모양은 또 뭔가 이 동물적인 이 신라의 하랑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신라 시대 그 하랑도. 아주 멋지죠, 이게. 아주 역동적인 이와 같은 모습인데, 그 다음에 이 황금, 임금의 그 황금, 뭐 이와 같은 걸 나타내는 로고 같은데, 그 다음에 글자는 뭐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자, 이와 같이 한문도 있고 참 멋있죠. 자, 이와 같은 이 신라대의 이 상표가 갑자기 이 총장님이 2006년도에 바뀌면서 이와 같은 상표로 이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자, 이와 같이 상표를 만든 데는 또 의미가 있죠. 여기 어떤 표시냐면, 자, 여기 보면 이게 S자입니다. 이게 S, 앞에 S, 뒤에 S. 자, 이게 뭘 나타내느냐 하면 좌우에 신라대학교와 신라인, 신라 S, 신라인 S, 신라대학교와 신라인을 상징하는 좌우의 S라인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더불어 나감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간다, 같이. 그 다음 이 신라 그는 게 이게 뭐죠? 주황색이죠. 오렌지색입니다. 이 오렌지색은 뭐냐면 가슴이 따뜻한 위대한 리더로서 세상을 새롭게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이 가슴이 따뜻한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954년은 신라대학교가 설립된 날이죠. 지금 2022년이면 지금 68년 되었네요. 신라대학교가 68년 된 대학입니다. 부산에서는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신라대학. 처음에는 여자대학이었죠. 부산여자대학에서 오다가 1998년도에 남녀공학이 되면서 이 신라대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한글은 없어졌네요. 저 생각에는 뭐 요같이 한글로 좀 있는 게 좋은데, 여기 보면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뭐 이런 게 더 모양도 좋고 신라의 그 하랑도를 나타내는 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총장님이 바뀌면서 이와 같은 게 돼서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기업 이미지 통합 차원에서 이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CI가 지금 이 기업체에서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 통합에서는 이 상표를 CI라고 이야기합니다. Corporate Identity. 자, 이 CI는 뭐냐 하면 통일된 기업의 이미지, 기업의 문화, 기업의 그 미래의 모습과 전략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CI, Corporate Identity. 기업 의사에 대한 사명과 역할, 비전을 명확히 해서 기업 이미지나 행동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바깥에 사회적으로는 동일 회사의 것인지 아닌지 뭐 이와 같은 걸 상대에게 아주 분명하게 식별시키죠. 상표로서 식별시키고 회사 내에서는 뭐냐면 기업의 존재 의의를 인식시키는 이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명칭이나 심볼 마크, 컬러, 로고 타입,
여러 가지 이 시각적인 요인, 비주얼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의존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기업의 이미지는 이 시각적인 요소 외에도 기업의 기본 이념, 자, 우리 회사가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를 하는지, 뭐 이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 마인드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조합원이나 기업의 구체적인 시장 활동, 비헤비얼 아이덴티티 등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와 같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I 전략은 기업의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마크 제정 등 시각적 수단이 요점이지만 기업 이념이나 사원의 의식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I는 1930년대 미국에서 기업 이미지 도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대에는 경영학대의 개념으로 자 코카콜라 이 상표 CI가 상표에 대한 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가치를 또 영국에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계속 뭐 타업을 했었죠. 최근에는 뭐 한 6위 정도로 추락을 했는데 아주 멋진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코카콜라, 그 다음 IBM 등에서 이 본격적으로 이 도입해서 인식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70년대 후반이죠. 대기업과 은행에서 CI를 도입하고 80년대에 와서는 이와 같은 CI가 이 재계와 금융계, 은행 같은 데서 뭐 이와 같은 걸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표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화장품인 같은데, 자, 이 상표 좀 아는 거 있습니까? 이 태평양,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이와 같이 문자와 심볼로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상표를 보면 회사가 어떤 회사다, 굉장히 신뢰성 있는 회사다, 뭐 가치가 높은 아주 품질 좋은 화장품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와 같은 상표를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존슨 앤 존슨 있죠, 여기. 자, 이게 LG의 이 CI입니다. LG. 자, 기업의 이념이 뭐냐 하면 세계, 미래, 젊음, 인간, 기술 이 5가지의 개념과 정서를 형상화시킨 게 LG의 CI입니다. 자, LG 저는 이 LG에 좀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로고가 없었는 것 같은데, 자, LG는 뭐냐면, 이 가운데 L자죠, L자. 이 둥근 이 뭐죠, 이 불그스름한데, 이 L자와 LG. 자, 이게 뭐냐면, 자, L과 G를 둥근 원소에 형상화시켜서 인간이 그룹 경영의 중심에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자,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그룹 경영의 중심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계 어디서나 고객과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LG인의 결의를 나타내고 있다. 결의를 나타내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계, 미래, 젊음, 인간, 기술 5가지의 개념과 정서를 형상화시켰다는 겁니다. 영어로 LG. 뭐 지금 아주 이 CI가 전 세계에서 아주 브랜드 가치가 높고 아주 품질 좋은 걸로 알죠. 한글로 쓰면 LG, 뭐 이와 같이 LG. 자, 전부 다 이와 같이 의미가 전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2008년도에 한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어디 있냐 하면, 자, 여기 보면, 자, 2008년도에 삼성이 지금 여기 있죠. 21이죠. 삼성의 이와 같은 CI 상표가. 여기서 보면 여기 브랜드 가치가 있죠. 단위가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 1000만, 억, 10억, 100억이네요. 175억 달러이죠. 달러. 자, 세계 랭킹 21위였습니다. 1년 후에 2009년도에는 자, 2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삼성 주위에 보면 혼다가 있고, 이게 뭐죠? 이게 사가 애플이죠. 애플이 삼성 밑에 있었는데, 지금 뭐 2021년도에 랭킹 1위가 됐죠. 애플. 혼다가 지금 삼성 위에 있죠. 말보로 담배 회사죠. 자, 요 BMW 독일 자동차 회사가 보이네요. 자, 삼성 밑에 펩시, 뭐, 요 같은 나이키입니까? 나이키. 이와 같은 게 2008년, 2009년도 현실이었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와 같이 이 브랜드 가치를 또 이걸 평가하는 회사가 있는데, 영국에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회사에서는 이와 같이 매년 이와 같이 글로벌 브랜드 한 500개를 선정을 해서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삼성이 세계 5위를 했습니다. 지금. 자, 이게 지금 삼성에 대한 도표입니다. 자, 보면, 자, 2010년도에 보세요. 2010년도에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195억 달러죠. 195억 불입니다. 순위가 세계 19위였는데, 자, 연도가 점점 11년 쭉쭉 올라가죠. 2021년. 자,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234억, 329억, 자, 2015년도에 453억, 쭉 가서 2021년도에는 746억입니다. 자, 거의 뭐 한 11년 만에 지금 뭐 몇 배가 되겠습니까? 한 3배, 4배 가까이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계 순위가 지금 삼성이 17, 자, 17에서 9위 쭉 가다가 지금 삼성이 지금 2021년도에 브랜드 가치가 지금 746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세계 랭킹 5위 브랜드입니다. 자, 2021년도에 이 발표한 걸 한번 보면요.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2021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있는 100개 이 브랜드를 이와 같이 선정을 했는데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까 2008년도에 뭐 24위였습니까? 애플이 지금 얼마죠? 세계 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애플. 자, 그 다음에 아마존. 자, 아마존 이 책을 파는 서점에서 출발했습니까? 지금 뭐 아마존 없는 게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랭킹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자, 그 다음에 랭킹 4위가 구글이죠. 구글. 자, 여기 삼성이 5위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되면 박수를 쳐야죠. 이 대한민국의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19위에서 지금 랭킹 5위입니다. 세계 탑이죠. 거의 탑. 자, 여기 보면 코카콜라 계속 1위 하다가 지금 6위가 되겠습니다. 코카콜라. 이 글자와 이 브랜드, 이 심볼 아주 독특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면 이 자동차 회사들 있고, 자, 이게 랭킹 9위 맥도날드죠. 맥도날드 브랜드 가치, 디즈니, 나이키, BMW, 여성들 좋아하는 이 명품이죠. 자, 그 다음에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지금 엄청 올라왔습니다. 이 아주 작은 기업이었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여러분이 아는 게 페이스북, 뭐, IBM, 뭐, 인텔, IBM, 자, 노브, 샤넬, 뭐, 이 같은 명품 회사네요. JP 몰간, 혼다가 지금 삼성에 비해서, 자, 엄청나게 쳐졌죠. 일본 회사. 자, 이케아, 자, 펩시, 뭐, UPS, 자, 여기 월마트죠. 월마트입니까? 자, 여기 보면 구찌, 명품 회사 요즘 몇 개가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자, 놀랍게 지금 현대가 몇입니까? 3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 브랜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몇 년 전만 해도 한 70에서 한 뭐 80이 뭐 사이였는 걸로 기억하는데, 현대가 지금 35위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한국 기업이 있습니까?
소니 지금 완전히 쳐졌죠. 페이팔 뭐 아디다스 뭐 비자 회사 뭐 이와 같은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51위 한번 볼까요? 자, 51위 보면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이 커피죠. 커피죠. 그 다음에 자동차 포드, 시리뱅크, 뱅크 은행이죠. 시리뱅크. 그 다음 이베이 전자제품 많이 파는 데죠. 일본의 닛산 자동차, 지멘스 독일, HP가 많이 떨어졌네요. 그 다음 이거는 홍콩기 은행이죠. 이게 뱅크, 3M, 페덱스 그는 뭐 이 뭐죠? 이게 우편물 특급으로 보내는 회사죠. 그죠? 캐논, DHL, 하웨이네. 중국 하웨이가 지금 85이 엄청 올라왔네요. 보니까 하웨이, 존슨앤존스, 일본 회사들 보면 지금 많이 떨어졌죠. 88이, 파나소닉, 뭐 맥주 회사, 뭐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93위입니다. 93위. 한국 회사가 안 보이네요. 전에 SK가 한 92 정도에 있었는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네요. 자, 이와 같이 말이죠. 상표 브랜드 가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상표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 한번 특허청에 여러분이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